그 챕터 4 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 예방 단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윤리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직무윤리 파트는 거의 모든 이제 투자 관련된 이런 이제 수험 서들 그리고 이런 시험 과목들에는 항상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직무윤리는 거의 그리고 공통적인 교재로 들어가니까 모든 투자 관련된 그런 자격증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시험뿐만이 아닌데 앞으로도 뭐 이거 뭐 투자 권유 자문 대행일 말고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투자 자문사, 자산운용사, 뭐 등등 증권 분석사. 자, 모든 파트에서 직무윤리에 관련된 내용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 그냥 쭉 알아놓으면은 계속 공통적으로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겹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같이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직무윤리. 즉 말 그대로 그 이제 직장 생활 유지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직장 생활 중에서 우리는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금융투자 회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그런 윤리들이죠, 윤리. 자, 그런 거에 대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고 중간중간 좀 이렇게 시험에 좀 빈도수 높은 거 위주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뭐 윤리설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 이번 시간 하긴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는 그 직무윤리 나올 때 윤리선 항상 나오는 건데 의무론적 윤리선에 이제 칸트의 도덕이론이 나오게 돼 있고 이제 벤능의 미래 공리주의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쭉 요런 거 칸트 목적론적, 의무론적, 윤리론선 나오니까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이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법과 윤리를 비교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말 그대로 법은 이제 그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처벌을 당하는 거고 윤리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닌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법은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윤리는 개인 도덕심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쭉 내용 나와 있고 자 4번 법이 있어야 할 법이라면 윤리는 있는 그대로의 법에 해당된다. 순서 바뀌었죠. 법이 있는 그대로의 법, 윤리는 지켜야 될 거. 그래서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윤리 내용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저희도 뭐 윤리 시간이나 도덕 시간 봤으니까 그 내용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업 윤리와 직무 윤리는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선 기업 윤리, 직무 윤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볼게요. 자 기업 윤리, 직무 윤리 보시면은 이제 뭐 내용은 말 같은데 통상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엄격히 구분하지만 아래의 표와 같이 볼 수 있다. 요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업은 기업의 관점에서 조직 구성에게 요구하는 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직무윤리는 조직 구성권 개개인들이 맡은 업무를 수행 시에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개념. 즉, 기업 윤리는 전반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포괄적인다. 근데 직무윤리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큰 그림을 그리니까 거시적인 개념. 여기는 미시적. 그 다음 여기는 임직원 행동 강령으로 반영이 된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직무윤리가 이제 그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뭐 이제 인사팀에서 쭉 나오죠. 뭐 이렇게 직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여기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법적 대상은 되지 않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인사팀 인사 차원에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뭐 이런 등등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 뭐 어떻게 이거는 직장인으로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직장인으로서 이건 지켜야 된다. 뭐 비밀 유지라든지 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임직원 행동 강령으로 관련돼서 나오는 게 직무윤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금융투자,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된다. 규칙. 자, 이게 이제 그 직무윤리가 되겠고, 그 문제를 풀어보면은, 통상적으로 여기는 직기업윤리는 윤리강령으로, 직무윤리는 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자, 경영 강령에서 쭉 판단 개념으로 경영 전반에 할 때 모든 조직원에게 요구된 포괄적 개념으로 윤리를 요거는 포괄적인 직무가 아니라 내용이 바뀌었죠. 기업윤리라고 그랬죠. 기업윤리.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 개개인이 자신을 이거 쭉 나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 바뀌었죠. 직무윤리죠. 직무윤리. 즉 포괄적인 것은 기업, 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직무윤리,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나누면 되고 기업윤리와 직무윤리는 엄격히 구별되는 게 아니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서로 비슷한 내용인데 좀 더 포괄하냐 안 하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쭉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요거 하나 이제 금융투자 산업에서 직무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직무윤리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직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불특정 다수와의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불공정성이 크다. 즉 금융투자 산업에서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우리는 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금융투자 회사들은 주로 다루는 상품들이 고객들한테 뭐 금융투자 상품을 취급하는데 이런 거는
수익을 줄 수 있고 어떤 선택에 따라서 손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똑같은 상품을 취급해도 이 회사를 잘 알고 이 회사에 뭐 예를 들어 관계인이 있다든지 뭐 가족 중에 누가 이 회사에 다닌다든지 아마 상대적으로 또 듣는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한다 결정해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즉 이런 비대칭성이 항상 존재를 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는 비대면 거래죠. 이게 이제 직접 얼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하고도 거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보가 비대칭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비대면 거래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은 본질적으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즉 내가 돈을 투자해서 손실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원만하게 진행하고 좀 더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룰, 규칙 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산업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게 되는데 높은 수준의 직무유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객이 이익 침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위탁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권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돈을 갖고서 투자를 맡기게 되겠죠. 이제 물론 이제 고객 결정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영업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뭐 상담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자산을 내 돈을 여기 맡겨서 투자 수익을 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 그 영업 직원 입장에서 그 이런 직무윤리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고객의 돈을 내가 먼저 지금 뭐 유용에 쓸 수도 있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횡령 같은 것들. 이렇게 위탁받게 되는 거를 자기 뭐 맘대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직무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객이 이익 침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직무윤리 관련돼서는 과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만약 이거는 또 직장 들어갔어도 계속 매년 주기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계속 고객 직원들한테 세뇌시킬 정도로 이게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무의식적으로 어길 수가 있어서 높은 수준의 직무윤리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직무윤리가 점점 더 금융투자 산업에서 특히 더 강조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자기 보호가 된다. 자, 직무윤리의 세이프가드 같은 역할은 타 산업에 비해 분쟁 여지가 많은 금융투자 산업에 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산업에 공통된다. 모든 산업이 공통되고 특히 이제 금융투자 산업에도 많이 필요하고 즉 이거를 안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내 자신을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 이런 게 이제 자기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준수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기도 이제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직무윤리가 항상 중요시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뭐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직무윤리가 왜 특히 금융투자 산업에서 많이 강조가 돼서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이제 법과 윤리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훌륭한 직무윤리를 통한 사전 예방을 하는 거죠. 사전 예방. 자, 그래서 그리고 강제적 제재 수단 성격 직무윤리는 자, 이거 좀 봐셔야 되는데 자율규제예요.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것은 이제 법적 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직무윤리를 위반 시에는 강제적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전에 윤리 도덕과 뭐 저희가 도덕 시간에 배울 때 도덕을 위반하더라도 비난이 대상이 되지만은 내가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도덕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윤리는 조금 달라요. 기본적 윤리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기본 전제 조건이긴 한데 어겼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윤리 강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 항목들은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민사적, 형사적, 즉 법적 책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는 그냥 자율적이지 법적 책임이 없다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이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적 성격이 훨씬 크지만은 어겼을 경우에 일부는 이렇게 법적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이제 강제적 제재 수단의 성격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어떤 게 되는지는 이제 또 뒷페이지 법과 준수, 법 파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똑같은 거죠? 자, 금융투자 산업만의 이유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선 하나씩 볼게요. 자, 금융투자 상품은 불특정 다수의 비대면 거래에 의하는 거래 방식이므로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타 상품에 비해 더욱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 맞죠? 맞는 내용이죠. 자, 금융투자 산업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기 때문에 그 속성상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른 상품에 더 크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자본시장에서 이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분쟁 가능성, 즉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더 많이 필요하고 자, 직무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금융투자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는데 이러한 역할은 금융투자 상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모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금융투자 상품도 더 강한 이러한 게 요구된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산업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금융투자 상품이 좀 더 강하게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얘기죠. 자, 거리가 먼 것은 자율규제 성격이 강하고 내부 통제, 그쵸? 준법 검증이 내부적인 직무유리를 감소한다. 자, 직무 위반 시 강제적 제재 수행 미흡한 편인데, 아니죠. 미흡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물론 자율적 성격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좀 강한 편이지만은 강제적 제재 수단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 같은 민사 책임은 인정되는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일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이제 4번. 즉 자율적 성격이 강하지만 강제적 제재 수단이 분명히 있고 민사 형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